교재를 통해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부터 시작을 좀 할 텐데요. 자, 요거는 고구려 건국설화와 관련된 내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이 부분 사실 초등학교 시기 때부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무리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졸본 지역에다가 고구려를 건국을 했다. 자, 이 이야기는 대략 저 앞으로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천재의 아들이었던 해모수와 물의 신 하백의 딸이었던 유화 부인이죠. 유화 부인 하고 이제 사랑을 나눠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 해모수가 유화 부인을 버리고 유화 부인이 홀로 남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남아있는 지역이 요게 이제 부여 일대입니다. 부여 일대인데 막 울고 있으니까 당시 부여의 왕이었던 이 금왕이 유화 부인을 거둬들이게 돼요. 근데 유화 부인이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게 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이하다. 그래서 갖다 내다 버려라. 그래서 내다 버려요. 근데 내다 버렸는데 이 알을 지나가는 말이 여기 사실 밟을 법도 한데 피해 다녀요. 말이 피해 다니고 그다음에 새가 와가지고 이걸 덮어주고 막 이래요. 이거 너무 기이하다. 그래서 이 알을 다시 들여와가지고 얘가 이제 시일이 지나면서 이제 알이 깨어났는데 여기서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화를 잘 쓰는 누가 나왔다? 주몽이라고 하는 이 고구려의 시조가 나왔다라는 건국설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허무맹랑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곰과 호랑이 이야기 배웠잖아요. 그리고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주몽이 나왔는데 당시에 이 금화에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들이 이 주몽이 막 활도 잘 쓰고 너무 애가 영특하고 이러니까 시기 질투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 주몽이 여기에 있지 못하고 나중에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제 부여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디 요 졸본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위에서 부여 일대에서 내려온 유이민의 계통이 우리가 이거를 역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 부여 계통에서 내려온 유이민이 졸본 지역에 있는 토착 세력하고 연합해서 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건국을 했을 때 당시에 이 주몽을 도와줬던 또 지지자가 있잖아요. 지원자가 있죠. 정신적 지주. 누가 있냐면 소선호가 있습니다. 소선호. 바로 이제 요런 일대기를 다룬 게 우리 그 예전에 드라마에서 막 송지효가 주연으로 나오고 송일국이 나왔던 그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셨던 분들은 조금 굉장히 이렇게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졸본 지역의 고구려를 건국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색깔을 떠올려보면 약간 유이민의 성격이 좀 강한 거예요. 고구려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왔어요. 여기서 졸본 지역에서 건국을 했는데 졸본 지역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으로다가 산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 해서 조금 더 위에서 내려온 지역에 약간의 평야지대 쪽으로 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명왕의 뒤를 이어서 누가 유리왕 시기 때 졸본에서 어디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이게 2대 유리왕.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걸릴 거 여기서 하나 걸릴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대 태조왕이죠. 태조왕 때 영역을 확장시킨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죠. 뭐 현도나 요동 일대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옥저를 정복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하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고국천왕 굉장히 잘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고대 국가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국천왕 시기 때 어떻게 한다? 부자 상속한다. 그래서 왕위 계승을 그리고 오부를 개편한다. 부족적 전통을요.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다가 개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제가 현장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러 오신 이제 분들이 그 관련 전공학과 출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학교에서 같이 이미 좀 서로가 알고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그룹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저렇게만 몰려다니면 공부하는데 서로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 이래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월말 테스트를 다 거쳐가지고요. 성적에 맞게끔 상중하를 골고루 다 섞어서 그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계르부, 전러부, 소노부 이렇게 부족적의 어떤 힘이 셌던 것을 동서남북 방위 형태로 다 그냥 뜯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부족의 힘을 낮추면서 왕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어서 자, 을파소를 발탁해서요 국상으로 최고간직에 등용을 시키고 난 다음에 진대법을 실시했다.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는 요겁니다. 진대법. 진대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을파소라는 인물을 등용했다는 거고요. 대출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 너무 배가 고프고 빚을 져가지고 노비로 전락하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합니다. 춘대, 추납. 봄에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갚게 하는 거예요. 수확할 때쯤에 갚아라 구휼제도, 빈민을 구휼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동천왕으로 넘어갈게요. 동천왕, 중국 위나라 장수인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 공격을 받아서 세력이 위축되었다.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만 더 쓸게요. 서안평을 공격하였다. 서안평. 중국의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삼국이 각축을 다투고 있었던 좀 복잡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서로 이쪽에서의 어떤 그 각축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쪽에 있는 고구려하고 연합을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후방을 안정시키려고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내부의 상황이 정리가 되면 또 우리 고구려를 또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고구려에서 위나라하고 이제 갈등이 증폭이 되는 상황에서 어디를 공격하게 되냐면 요 요동 일대 압록강 앞쪽에 있는 서안평이라고 하는 곳. 중국에서 세력을 성장시키면서요. 자꾸 요 서안평이라고 하는 중심지, 교통의 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 고구려에는 우리 예전에 앞에서 배웠던 어떤 게 있었냐면 낭랑 한사군을 우리가 설치했잖아요. 그리고 이 낭랑의 아래쪽에는 하부에는 대방을 설치해서 이렇게 같이 아직도 우리의 뭐 경제적인 침탈이라든지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위나라와 이제 낭랑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바로 요 교통의 요지인 서안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교류를 한다든지 저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동천왕 시기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서안평을 공격하게 됩니다. 서안평을 공격해요. 근데 공격했다가 되려 저 위나라 장수 관구검에 침입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동천왕 때 타격받는다. 동천왕 시기 때 타격받는다. 근데 저걸 누가 해결하게 되냐면 미천왕 때 해결하게 됩니다. 미천왕 때 해결하게 된다. 요게 이제 4세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 제가 막 미친왕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동천왕 때 타격받은 거 미천왕 때 다 해결 본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공격했다가 당했잖아요. 서안평을 여기는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낭랑, 대방도 완전히 다 축출시켜 버린다. 요게 이제 미천왕, 미친왕, 미천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드디어 고구려가요. 이 낭랑과 대방과 같은 요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내부에서 있었어요. 백제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잘 되지 않다가 고구려 미천왕 때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옛날부터 간섭하면서 생겨 있었던 이 낭랑, 대방과 같은 존재들이 완전히 축출해버리게 되는 요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천왕. 자, 그 다음에 4세기에 우리가 맞물리는 거 봤죠? 고구려의 원통한왕 고국 원왕입니다. 고국 원왕.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근데 이를 방어하다가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밑에서 누가 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근초고왕 치고 올라오죠? 근데 고국 원왕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냐면 이 고국원왕의 상태는요. 사실은 순서적으로는 위에서 먼저 선비족의 세력이었던 전현, 이 전현의 모용왕의 침입을 받아요. 그래서 전현의 침입 받고요. 이렇게 막 고국원왕이 위태위태 흔들리고 있을 때 아래에서 쳐 올려서 또 맞는 거예요. 누구한테? 근초고왕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고국원왕은 전사를 당하게 돼요. 이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고국원왕 다음에 미고소 이렇게 들어가는데 소수리망이에요. 고국원왕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고국원왕은 굉장히 비참해요. 위로는 전현의 침입, 아래로는 근초고왕한테 맞고요. 되게 강력할 거라고 생각했던 고구려가 4세기 이런 어떤 혼란기에 있었고 그런데 뭐 이때 당시에 아버지였던 고국원왕의 아버지였던 뭐 미천왕의 막 시신도 볼모로 막 전현에 잡혀가 있고 막 이래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소수리망은.
고국원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저렇게 엄청난 그 비참한 일을 당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장면을 보게 되면서 왕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정신줄을 놓을 것 같거든요. 막 할아버지 시신도 막 잡혀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 소스리망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이 고구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아주 그런 또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제대로 해줍니다. 이 소스리망이. 자, 그래서 요거 너무너무 잘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불태워 이렇게 외우세요. 불태워. 여기 다 들어가요. 자, 순서적으로 불태워, 불태율, 불태율 이렇게 외우세요. 불교 수용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태학 설립 이거는 뭐냐면 교육기관이에요. 근데 교육기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 태학 설립 그 다음에 이제 율령 반포 법을 만드는 거 어디서 했다? 여기서 한다. 내가 할아버지 원수, 내가 아버지의 원수, 내가 다 갚으면서 내가 이를 갈고 고구려를 다시 한번 탄탄하게 만들겠다. 불태율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